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음, 광복이라고 그러는 말 뭔가요? 빛광자 다시 복자. 그래서 잃어버린 빛을 다시 찾았다. 회복했다. 뭐 그런 말이 광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광복절, 잃은 빛을 되찾았다. 찾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잃은 빛을 찾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빛의 나라로 이렇게 각광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우리는 기념은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광복절이 갖는 그런 다시 복자 같은 게 우리한테 별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닌 이런 차원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름을 좀 뭐로 바꾸면 좋겠나? 그러면 새빛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빛의 나라, 빛으로 가득한 나라, 그 빛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빛나라 그러면 동사로 빛이 좀 밝게 비치기 바란다. 빛나는 낱말이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란다. 그러니까 빛이 나거라. 이렇게 동사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다른 하나는 빛이라는 말하고 나라라는 말하고 해서 빛의 나라라는 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나라 그러면 빛의 나라가 되라, 이런 말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복이라고 그러는 다시 잃은 빛을 다시 되찾는다 하는 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대통령이 국민의 종이고 그리고 국민의 주인인 이런 실질적으로 그런 나라가 어디 그렇게 흔합니까? 제가 보기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떠냐? 그러면 말이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갑질을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 옛날의 임금, 왕, 조선조의 수직지배 구도의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건 지금 이제 다 날아가 버렸죠.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그러면 대통령은 종이야. 그래서 종이 주인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주인이 종을 어떻게 하나요? 아이고 뭐 여러 가지로 한단 말이죠. 뭐 내쫓기도 하고 말이지. 한국의 대통령은 안 되면 그냥 내쫓아 버리는 거야. 그런데 어디로 내쫓나? 외국으로 내쫓어. 이 땅에 여기 있지 마. 그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참 음, 민주적인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나중에 끄트머리쯤 가니까 그 왕의 근성, 조선조의 그런 게 스멀스멀 생겨나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기가 임금 노릇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쫓아버렸어. 그런가 그러면 탕탕탕 총쏴 죽이기도 했어. 감옥도 보내. 아이고 뭐 별일이 다 있어. 끌어내려. 그래서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지. 그럴 때 이렇게 끌어내림을 당하기도 하고 국외로 내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총 맞아 죽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런 별로 그렇게 광나는 빛나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걸 제대로 빛을 못 내고 중간에 끝나버린 이들이 많다 그 말이요. 왜 그러냐면 그 주인이 국민이 주인이야. 그 주인이 하인을 부리는 거야 대통령은. 그래서 대통령은 주인이 부리는 하인이고, 그리고 주인은 국민이다. 이런 것에 있어서 아주 교육을 제대로 똑바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렇게 싹 둘의 구조가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나라,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지금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복절입니다만 그렇게 빛을 되찾는 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빛나라, 이겁니다. 빛나라, 빛이 좀 환하게 더 밝게 나거라. 빛나는 빛이 나는 존재가 되거라.
빛나라. 또 하나는 빛나라. 빛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그런 환한 나라, 빛의 국가, 그런 개념으로 빛나라. 이게 대한민국이 이 완전을 향하여 가야 하는 8.15 광복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데에는 아주 큰 공로자가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냐? 그러면 김일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자기가 주인을 해야 되겠는 거요. 그래서 이름을 일성이라고 붙인 거요. 일성이 뭐요? 해일자, 날일자, 그게 해 아니요? 태양. 이룰성자, 태양이 되겠다 이거야. 까불지 마. 그래가지고 주인은 누구요? 김일성. 김일성 아들, 김일성 손자, 가족 지배 구도야. 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주인은 지들이 주인이지. 그리고 국민은 종이야, 하인이야. 그래서 밥을 굶든, 뭐 어디 가서 병이 들든, 이게 까불고 있어. 그러면 죽여버려서 없애버리고, 예? 그러고 뭐 전쟁이 이렇게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막 죽었다. 그러면 기업도 안 해. 이러는 그 일성이가 돼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공산 인민주의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는 그 나라 이름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거지. 그러는 게 어디에 있어? 바로 위쪽에 있어. 그리고는 국민이 주인인 남쪽에 나라, 빛나라가 있고, 북쪽에는 말이야, 일성이라고 그러는 어떤 그 되먹지 못한 인간이 그게 주인 노릇을 하는 나라가 있어. 이래서 양극단적인 그런 상태가 휴전선, 처음에는 38선, 그 다음에는 휴전선을 이름을 바꾸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이 아주 극단적인 그런 길을 가고 있다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아주 학습을 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지. 밥맛을 누가 제일 잘 알아? 배고파 본 사람이 제일 잘 알아. 반독재 투쟁, 그 독재에 아주 시달린 사람들이 이건 못해. 그럼 징그러워서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반독재 투쟁을 하고 난리를 칠 때 그게 옛날에 조선조의 말이지. 임금, 응? 아래 위로 말이야. 위에서 아래를 일방적으로 그런 지배하던 그런 구도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로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눈 뜨고 못 본다. 그래가지고 그걸 때려 부시고 쳐부시는데 감옥 가고 막 죽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하하, 저는 우리 한국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짜 한국 사람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한국답다는 말이 뭐냐고요? 다시 또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식이 좀 바뀌길 바라니까 한이라고 그러는 말, 그 말이 어떻다고요? 사전에 보면 한이 뭐야? 그러면 나라 이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나라 이름인데 나라가 어떻다는 거야?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땅 속에서 말이지 샘물이 막 솟구쳐 오른다 이거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한이야. 아, 그런데 그래서 그 한이라는 이름이야. 우리가 생수가 땅에서 솟구쳐 오른다 이거요. 근데 거기 조금 오르면 뭐냐 그냥 샘물 그냥 아주 조금만 이렇게 샘물이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조금 나오다가 말잖아. 근데 그것이 막 솟구쳐 오르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온 땅을 적시는 거야. 뭐가? 새로운 물이, 새물이, 새물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뒤집는 거, 뒤덮는 거란 말이지. 그럼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이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또 합니다. 예. 아이고 그 소리 자꾸 뒤하지 마. 그러지 마세요. 계속해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요? 한강이야. 한강이 뭐야? 하나밖에 없다는 뜻도 있지만 큰 강이란 뜻이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솟아오른 그런 생수가 말이야. 막 그냥 한강으로 흐르는 거야. 큰 물로. 응? 아이고 참. 그 길도 막 사방으로 냈어. 그래서 못 갈 데가 없어. 옛날에 무슨 뭐 과거 시험을 보러 경상도서 산을 넘어오고 그러던 데를 내가 한번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아이고 여기를 넘어와서 한양까지 와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거를 뭐 하나 해보려고 고생들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길이 한길이 됐어. 한길이 뭐냐?
그러면 큰 길이라는 뜻이야. 거기서 길이 사방으로 막 난 거야. 그래 가지고 그냥 전쟁을 해 가지고 애쓰는 나라의 군사도 보내고 말이야. 그리고 도와주는 우리의 이 도움을 받는 나라도 많고 말이야. 이렇게 한이 한나라가 되었다 그 말이지. 샘솟는 나라가 되었다 말이지. 그런데 그게 그 작은 샘이 우물물 같은 게 아니야. 우물 조금 나와서 물 떠다가 그냥 마시고 그러는 정도가 아니야. 그게 큰 강을 이루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나라라고만 그럴 수는 없지. 그랬더니 그래서 앞에는 대자를 붙였어. 대한 큰 한이다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런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 자극 반응의 이론에 있어. 도전과 응전에 있어. 이 이론이라는 게 있어. SR의 이론이라 그래. 자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발전을 못해. 어린아기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걔가 평생 바보로다가 두뇌가 발전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일어나 키고 이것저것 보고 뭐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자극을 받아. 그러면 그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게 기본 구도라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그가 성장하고 성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한국의 반만년 역사라고 그런 것은 SR의 이론, 도전과 응전의 이론, 자극 반응의 이론으로 볼 것 같으면 전쟁도 많이 치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자극을 무지무지 많이 받고 그리고는 거기에 반응을 일으키고 도전을 하고 응전을 하면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큰 샘물, 우물물, 생수가 솟구쳐 올라서 그냥 강으로 흐르고 그냥 대지를 땅을 갖다가 적시고 그러는 나라로 발전된 게 아니냐. 그런 정치 구도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의 종입니다. 말로만 아니야. 뭐 자기가 주인처럼 갑질을 해보려고 쇼 좀 하고 그러다간 이게 아닌데 하고 눈치가 그렇게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냥 안 내버려둬. 이제 끌어내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그냥 끌어내릴 뿐만 아니라 뭐 임기도 다 못 마치게 내쫓아버려. 그러면 처음에는 아주 아이고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지. 그랬다가 살살살 지가 임금 노릇으로 돌아가려고 조선조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럼 국민이 가만 안 내버려도 끌어내리고 외국으로 내쫓고 총 쏴 죽이고 별짓을 다 하면서 욕망 그거를 가지고 용서 못해 이거야. 왜 그러냐면 반만년 역사가 그거 싸우는 역사를 살아왔는데 그걸 언제까지 또 그걸 되살려 보겠다고? 그게 아니지. 그래서 세계사를 가만히 내가 한번 들여다봤어. 그랬더니 대한민국은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배기로 대한민국으로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확장되어 나가고 완성을 이루어 나가고 그러는 과정을 힘차게 밟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빛나라야. 빛이 나는 나라. 빛나라. 빛의 나라다 그 말이야. 우리나라가 빛나라야. 광복? 이제 그건 그만해도 돼. 뭘 그걸 되돌아가는 거요. 빛으로 되돌아간다? 그건 지나갔어. 지금은 빛나라야. 빛이 나는 나라야. 그 다음에는 빛나라. 이거는 빛이 좀 나라. 이렇게 응? 시대가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게 뭐냐? 빛나라! 빛이 좀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걸 각성을 하고 깨달아서 우리는 세계적인 그런 아주 우리 인류가 가는 길을 똑바로 보여주는 그런 나라로 성장, 성숙을 해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야, 바로 북쪽은 말이야, 김일성이는 그 정반대야. 생수가 솟는 게 아니야. 무슨 생수야. 그 김일성이가 하는 소리 공산당 얘기 아닌 거를 딴 소리를 하는 사람은 잡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빛나라입니까? 그게 생수의 나라입니까? 아이고 누가 터져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다 못해 한술만 떠먹어도 병드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를 빛나게 하기는 했지만 북한 동포들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구도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빛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빛의 불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한국도 좋은 일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빛의 나라, 빛나라! 대한민국이 됩시다.